안녕하십니까.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은 담낭 수술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석이나 용종이 있을 때 언제 수술을 결정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기쁨병원 담낭센터 이진우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께서는 차의과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분당 차병원에서 외과 전문의와 간담체 외과 전임의를 수료하셨는데요. 현재 기쁨병원 담낭센터장이자 로봇수술 실장도 맡고 계시고 대한간담체 외과학회와 대한내시경 로봇 외과학회 평생회원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또 최근에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출연하셨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담낭질환 환자분들은 크게 담석 환자와 용종 환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께서는 주로 정말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암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수술 시기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네,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수술 시기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응급으로 즉시 수술해야 하는 상황부터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담낭염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급성 담낭염이 발생하면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담석이 담낭관을 막아서 생기는 담석성 담낭염이 90% 이상이지만 무담석 담낭염도 5에서 10% 정도 있습니다. 무담석 담낭염은 중환자나 화상, 외상 환자에서 생기는데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급성 담낭염은 어떤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부상복부에 지속되는 심한 통증과 발열이 주요 증상입니다. 통증이 등이나 오른쪽 어깨로 뻗치는 방사통이 나타나고 머피징후라는 특징적인 징후가 있습니다. 오른쪽 윗배를 누른 상태에서 깊게 숨을 마시면 통증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시간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담낭천공, 농양, 복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궤저성 담낭염이나 기종성 담낭염으로 진행되면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 합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합병증이 동반된 급성 담낭염은 단순한 담낭 절제술로는 부족할 수가 있고요. 천공으로 복막염이 생겼다면 복강 세척이 필요하고 누공이 형성된다면 장폐색이나 장절제 수술까지 필요할 수가 있어서 응급수술의 범위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빠르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담낭염까지는 아니지만 담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담석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첫째, 증상이 있는 담석, 담석 산통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수술을 권합니다. 둘째, 크기가 큰 담석인데요. 3cm 이상이면 증상이 없더라도 향후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담낭암 위험 때문에 수술 적응증이 됩니다. 셋째, 무증상 소담석은 추적 관찰이 가능하지만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담석 산통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또는 위염이나 위경련인 줄 알았는데 담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담석 산통은 명치나 우상복부에 30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통증인데 등이나 오른쪽 어깨로 뻗치기도 합니다. 야간에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아프다면 이미 수술 적응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무증상 담석은 정말 평생 문제가 없을까요? 평생 문제없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언제든 증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담석이 클수록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하고 애매한 증상이라도 담석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꾸준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건강검진 많이 받으실 텐데 이렇게 건강검진을 많이 받다 보면 담낭 용종도 자주 발견될 것 같은데요. 이 수술 기준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많이 하다 보니 담낭 용종의 발견율이 늘었습니다. 담낭 용종은 1cm가 기준입니다. 1cm 이상이면 수술을 권하게 되고요. 그런데 1cm 미만이더라도 몇 가지 조건에서는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50세 이상에서 처음 발견된 용종이거나 담석이 동반된 경우거나 추적 관찰 중에 크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1cm가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1cm 이상의 용종은 악성, 즉 암으로 발전하는 선종성 용종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담낭 용종의 대부분은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양성이지만 선종 같은 종양성 용종은 담낭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담낭이라는 장기가 조직 검사가 불가능한 장기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크기와 모양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작은 용종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cm 미만 용종은 처음 1년간은 3에서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초음파로 추적 관찰합니다. 만약 크기가 증가하거나 모양이 변한다면 즉시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단일 병변이면서 크기가 계속 커진다면 선종성 용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 실제 진료에서는 개인별 상황도 많이 고려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1cm 용종이더라도 30대와 70대는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나이, 전신 상태, 직업,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이 많거나 응급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수술을 망설이는 이유는 주로 뭔가요? 증상이 없는데 굳이 수술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고요. 하지만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응급으로 갑작스럽게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때 수술 받는 것과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받는, 염증이 생기기 전에 받는 수술은 회복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60, 70대 건강할 때 받는 수술이 80대 응급 상황에서 받는 수술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리 계획해서 하는 수술이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계획 수술은 충분한 검사와 준비를 거쳐 환자 상태가 좋을 때 시행하기 때문에 합병증도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응급수술은 환자 상태도 나쁘고 염증 때문에 수술도 굉장히 어려워서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시기의 수술입니다. 급성 담낭염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반복되는 담석 산통이나 3cm 이상의 담석, 1cm 이상의 용종은 적절한 시기에 계획 수술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증상이더라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증상이라도 담낭 질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오늘 정말 담낭 수술 시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핵심을 정리해 보면 첫째, 급성 담낭염은 즉시 수술. 둘째, 증상 있는 담성이나 3cm 이상 담석, 1cm 이상 용종은 계획 수술을 미루지 말 것. 셋째, 무증상이라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로 변화를 놓치지 말 것.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무엇보다 애매한 증상이라도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이진우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일공 로봇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